자, 조차가 파해진다. 예, 정치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경성대 조경훈 교수, 부경대 차직원 교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선이 이제 뭐 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짜 5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직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3월 대선이라 그런지. 예. 일단 지지율 얘기를 좀 해보면 예.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뭐 윤석열 후보, 뭐 이재명 후보 이렇게 앞선 것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데 그 24일 크리스마스 이후에 뭐 선대위가 난항에 빠졌던 국민의힘 선대위 예. 그때를 고려해 보면 윤석열 후보 거의 많이 이제 그렇죠. 박빙으로 따라왔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거는 이견은 없고 앞으로는 아마 제가 좀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데드크로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바뀌어 나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건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양측의 지지층의 완전한 결집 이런 것들이 저는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부동층이 더 분해가 좀 돼야 되고 양측의 아주 로열한 버트들이 좀 저는 붙어서 결집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여론조사에 이런저런 변화들이 좀 생겨 나갈 거다. 근데 여론조사가 뭐 다 지금 하는 데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가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알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한 열 몇 개 되는 그 여론조사의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명확히 그 뭐 내부 봉합을 하고 나서 예. 국민의힘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이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 방식에 따라서도 좀 다르다. 많이 다르죠. 예, 뭐 ARS냐, RDD냐, 유선을 몇 % 넣느냐. 그런데 그걸 볼 때 이거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 거 많습니다. 뭐 최근에 나타난 완전히 정말 저는 지금 이 리얼미터가 한 조사도 일부 좀 가표집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가표집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지금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런 청화를 시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청화가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중도의 이념적인 지형을 반영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조사 같은 경우는 보수 진영의 어떤 표집이 더 많이 과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때마다 이슈가 어떤 이슈가 터지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표집을 할 적에 이제 할당은 똑같이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응답을 해온 숫자가 그렇죠. 한쪽이 훨씬 많은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보니까 현재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 여야가 지금 각각 지금 이렇게 드러나지 터뜨렸죠.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런 것들이 설날 민심이 어떻게 미칠 거냐. 설날에 이제 식구들끼리 모여 앉거나 아니면 서로 연락을 하면서 그래 뭐지 생각하노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토론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아마 남은 거는 그 두 가지 변수가 아니겠는가. 안 그래도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뭐 여러 막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 어제 보니까 28일에 합의를 했다 했는데 아니다. 27일에 합의를 했다 10시에 했는데 했다가. 아니다. 31일 30일로 바뀐다. 뭐 이렇게 1월 하더라고요. 31일 밤 예. 10시. 무슨 의미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그 식구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예. 가능한 한 많이 보게 하자.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뭐 일리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결국은 이 싸움은 계속 싸움과 싸움을 하면서 그렇겠죠. 가능하면 저는 질질 끌고 싶은 게 아마 국민의힘의 소망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민주당이 좀 통 크게 그걸 받으면서 계속 갈 건가 이거는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받아가지고 나가면은 여러 가지로 그 자체가 또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27일이냐 31일이냐 뭐 이게 국민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예 합의가 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냥 이런 거 가지고 아니 27일도 해가지고 하고 31일도 아, 하면 두 번 되죠. 해도 아니, 두번 그러니까 하는 갑자기 거니까. 뭐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너 때문이다 뭐 그렇죠. 때문이다 네. 이런 네. 얘기는 제발 안 듣게 그거는 좀 고려해 주시고 누가 고려해야 돼요? 양측에서 다 양측에서 네. 오케이. 예.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반등한 이유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냥 답보 상태인 이유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혀서 그 얘기를 저는 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뭐 근데 40% 유리천장을 뚫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게 저는 민주당 내부의 결집들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낙연 전 의원이 이제 들어와서 조금 그런 반등 효과들이 있긴 했지만 아직도 네네. 저는 민주당의 좀 핵심적인 지지층의 일부들이 여전히 좀 저항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좀 결집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윤석열 후보 반등은 당연히 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그 내부 봉합을 해나가는 과정이 일단 드라마틱했고요. 그 네네.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도 조금 보여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반영된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윤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차 교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한 느낌은 조금 혼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네네. 카리스마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좋아 보였는데
이 민주당 자체가 말 그대로 원팀이 되어 가지고서 함께하고 아우러지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이 볼 적에 저렇게 하면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또 혼자 독불장군처럼 할 거냐, 모든 걸 마음대로 결정할 거냐, 이런 이미지가 약간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원팀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데 뭐 들었어요. 그건 사실 윤석열 네, 후보도 예컨대 내부 봉합하면서 가고 네. 있는 포맷은 결국은 후보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포맷으로 가고 있어서 그거는 저는 양당이 다 비슷한 지금 포메이션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예. 조경 교수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네. 바로 그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지지하는 거 네. 또 분명히 그런데 있는 이제 부분도 바깥에 있는 것 외연이 같아요. 예.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 세력 중에서도 이제 조금 바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생각. 저는 조심을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네.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인데, 대표. 네네. 송영길 후보랍니다.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대표인데 가끔씩 좀 저는 그거를 벗어나는 어떤 어떤 굳이 안 해도 네. 되는 리밋을 네. 벗어나는 그런 좀 선을 말들이 좀 넘는 나와서 말씀들이 저는 있어요. 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도와주시는 예. 거는 고마운데 조금 섬뜩섬뜩한 자, 송 네. 대표가 하는 발언을 보면은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을 보면은 대표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발언인가 이렇게 느낄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그 지금 네. 민주당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김현진 스페이스 민주주의 대표 민주당원 4,369명 이 후보가 민주당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에 위반한다 해가지고 서울 남부지법에 당원 자격 정지 그리고 대선 후보 네, 직무 네, 집행 네. 정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를 신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고 판단한다. 그래가지고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시작한다. 정말 읽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지금 한복판이에요. 지금 50일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런 현상들이 민주당의 외연이 지난 선거들에서 외연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촛불 탄핵 정국 벗어나면서 저는 옛날 국민의힘에 있었던 대단히 좀 합리적인 중도라고 보수라고 하는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섞여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번 이런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도 꼭 그 경우라고 보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민주당 안에서의 분열, 내부적인 분열의 모습은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좀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정당이 가지고 있는 이전과 다른 특징은 어떤 카리스마 있는 그 리더가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혹은 그런 집단이 있어가지고 당을 완전히 잡아나가는 게 필요한데 네네. 지금 현재 두 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누가 잡아가는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 없다면은 제도적으로 그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정당들은 제도적으로도 이게 장착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지금 현재는 양당 다 뚜렷한 리더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합집산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죠. 그 지지율 얘기 계속하면 안철수 후보 뭐 한 15% 갔다가 다시 좀 주춤하는 것 같아요. 12%, 11%. 앞으로 행보를 어떻게 보시는지 본인은 뭐 안일화, 안일화, 안철수로 단일화 된다. 단일화한다. 네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극단적인 지금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단일화는 지금 안 갈 가능성이 저는 꽤 있지 않을까. 뭐 단순히 자기 몸짓을 불리고 자기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극단적인 그죠 단정적인 형태로 말씀을 하고 계셔서 단일화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자기 발광체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발광은 사실 발광은 주변에 있는 윤석열 후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광 효과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러네요. 앞으로 이제 뭐 김건희 녹취록이 어떻게 풀려나가나 그다음에 윤 후보의 어떤 전체적인 지지율이 어떻게 네.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고 그 봅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갖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만약 윤석열 후보가 1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무슨 단일화가 필요하냐 네, 네, 이런 네. 얘기도 합당하다고 보고요. 그런 이준석 대표의 발언은 결국은 안의 그런 지지율을 계속 윤 쪽으로 끌고 오기 위한 그런 함의도 들고 있으니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윤 후보가 그런 어떤 그 차이를 상당히 두면서 1위를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굳이 단일화를 먼저 얘기해 나갈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이 중에 나왔기 때문에 네네. 바로 여쭙겠습니다. 이제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통해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하고 이제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근데 윤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뭐 걸크러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중도적인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하고 계신 분들은 그걸 걸크러시적인 정서로 이해하면서 가는 건 저는 쉽지 않을 거다. 특히 저는 이제 근데 안희정 그 전 지사에 대해 한 그런 성폭력 부분에 관한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조금 정말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서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약간 있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몇 가지 표현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일반적인 예컨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후보의 부인 하는 행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저는 다음 스트레이트가 어떤 걸 이번 주에 내놓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그것까지 종합을 해서 영향 효과를 조금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후보의 부인에게 원하는 그런 어떤 정서가 뭔지라고 하는 부분에서 약간 이율배반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 네. 조용하게 있으라는 거냐. 조용하게 있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위 그 여권이라든지 또는 동등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조용하게 있으라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기여하고 참여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남아있죠. 네네. 우리는 좀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게, 클린턴 같은 경우에 대통령 후보에 나왔을 때에 나를 찍으면은 힐러리를 얻는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충분히 좋은 조력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뭐 당연히 뭐 왜 여성이 나서냐, 왜냐하면 그 내조 안 하고 왜 그런 모습을 내조하냐, 이런 저는 프레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분이 말하고 있는 콘텐츠 자체가 과연 우리 대중적인 정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 한국 정치가 가려고 하는 제대로 된 방향에서 네네. 정치라는 걸 바라보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고민이 없으신 분이에요. 저작거리에서 보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부인이 되실 분이 하고 있다. 이게 충격적인 부분들이 근데 있는 그게 거죠. 이제 사적인 영역에서 그렇죠, 그냥 그렇죠. 편안하게 얘기할 때 한 걸 네. 어쨌든 발췌를 해가지고 올린 거란 말이죠. 그래도 기자를 그래서-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데 그래서 저는 네. 기자가 그런 어떤 결국은 이렇게 공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도 사적인 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든지 편하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그렇게 대화를 사전에 그죠? 이게 공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녹음을 했으면 모르지만, 그런 거 없이 해가지고 녹음을 갖다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푼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그게 도덕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근데 하거든요. 굉장히 친하게 보이던데 왜 이런 걸 공개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건 뭐 네.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하도 지금은 그 아사리판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뭐 진흙판이 되어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도덕을 볼 때에 현재 나와 있는 후보뿐만 아니라 언론이라든지 전반적인 도덕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 뭐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도 할게요. 건진법사. 아유 참. 예, 그 무속인. 어디서 건졌대요?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쨌든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데 김건희 씨 추천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 논란이고,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걸쳐지는데 그 무속인, 근데 그 무속인이 이제 뭐 몸담았던 종단에서 뭐 소를 제물로 바치는 이런 것까지 이제 기사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뭘 하든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그런 종류의 믿음이 작동하는, 뭐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싫어합니다. 굉장히 예. 싫어해서 뭐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혐오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아무튼 좀 우리가 보통 이 지금 현대 사회가 합리적인 생각에 바탕을 둔 어떤 정치를 해주기를 정말 대중들이 원하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대단히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혹시나 개입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매우 됩니다. 근데 지금도 말하자면 윤핵관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윤핵관을 의심받는 분들이 갖고 있는 평소의 의사결정 패턴이 아마 윤 후보한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과연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윤핵관이 과연 그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깊숙이 개입되고 있는 부분들이, 정황들이 보인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가능하면 빨리 윤 후보가 좀 과감하게 털고 나가고 완전히 뭐 정리를 하면서 가지 않으면 저는 계속 그 합리적인 후보로서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에는 상처를 저는 계속 받아나갈 거라고 근데 봅니다. 그게 가장 큰 약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도를 닦아서 뭐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정치 집단으로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에서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죠, 네.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맞불 작전으로 욕설 그 음성 녹음 파일을 160시간이요? 어떻게 되는 거죠? 160시간이. 야. 분이라 160분. 160분이겠죠. 예, 160분. 그걸 이제 녹취록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제 맞불 작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그걸 보세요? 볼 때에 이제 우리가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그런 욕설 파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네, 알고 네. 또 일부 분들은 들으셨겠죠. 네. 근데 만약에 전체 유권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그 욕설 파일을 들었을 때는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날이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밥상 얘기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꽤 표에 영향을 준다고 봅니다. 저는 그 안에 있는 이제 얼마나 160분을 의지를 갖고 찬찬히 들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의지를 갖고 찬찬히 들으시는 분들은 그 맥락을 저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160분을 듣고 그걸 듣고 해설해주는 옆에 사람들이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또 충분한 해설들이 담길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저는 뭐 부정적인 경쟁적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맥락들이 이해되는 측면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털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욕설 파일은 뭐 감정적으로 자극은 하겠지만 저는 예. 끝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우리 오늘 부산 공약 관련 얘기를 하기로 했는데 앞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산업은행 비롯한 국책은행 부산 이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옛날부터 쭉 옛날부터 나왔고 뭐 늘 지난 지방선거 때도 얘기겠지. 수없이 나왔고 네, 네. 산업은행만이 아니고 수출입은행도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 있는 지금 12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저는 새로운 건 없습니다. 아니 그 4단가지 근데 경부선 지하화를 이재명 후보가 먼저 얘기하니까 네. 윤석열 후보가 경부선 지하화 받고 우리는 GTX 깔고 산업은행 이전하다. 산업은행 이전은 우리가 먼저 했다. 가덕신공항 예탐 현재는 서로, 뭐 예. 이미 다 특별법에 담겨져 있다. 아니다. 그거는 이제 조건부로 할 수 있다라고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겠다. 그럼 우리도 하겠다. 예, 이래가지고 근데 예 공약이 이제 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거는 이미 다 현실화되는 거고 로드맵은 짜여져 있고 내가 다 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후보가. 그분한테 명확하게 물어봐요. 저는 지금이라도 뭐 근데 민주당 부산시당이 할 수 있다면 지금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170석 넘게 가진 민주당이라면 그거 말 잘 나왔다고 그 지금 그냥 도장 찍고 다 한번 네. 하는 걸 해보자라고 이전법. 이야기를 하는 게 바꾸자. 이전법 바꾸자. 네. 오. 저는 정말 그런 실전력을 갖고 하는 이야기인지 어허. 왜냐하면 수도 없이 나온 이야기들을 그냥 네. 정리한 거에 저는 불과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실행력이 얼마나 될까 뭐 그 부분에 대한 저는 명백한 의문이 듭니다. 사실 네. 수출입 은행 하는 거 산업은행 바꾸는 거 다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네. 그 내부 저항이 엄청납니다. 그 내부 저항을 뚫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저는 국회에서 결국 법률을 통과시키고 해야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게 과연 쉽게 되겠느냐. 세상에 본사를 서울에 둔다. 예. 이게 법이에요. 그렇죠. 참나.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역대 보수 정권과 이제 지금의 민주당을 두고 볼 때 부산이 정말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거를 해준 정당이 누구냐라고 볼 때 저는 민주당이라고 보거든요. 예. 예를 들면 가덕신공항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은 보수당은 할 것처럼 하다가도 또 어느 다른 지역의 눈치를 보면서 끌고 오고 아니다라고 했는데 배경이 어쨌든 이후에 어쨌든 간에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실제로 가능하게끔 만든 거는 민주당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점수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이익과 부산의 이익이 전국의 이익과 연결된다라고 볼 때에 그 일을 해내는 정당 지금까지 볼 때에는 민주당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점에서 네. 점수를 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말은 뭘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떤 광고 로고대로 just do it 하자. 그냥 하면 네.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그러면 진짜 산업은행 그도 뭐 이전하는 거 법률로 한번 올리고 그죠? 발의해가지고 땅땅 통과해가지고 그 뭐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전법 관련해서 국회 통과하면 그죠? 정말 믿을 수 있다. 저는 그 임시에 모으라는 거죠. 임시국회 소집해가지고 그런 것들 처리하면 되는 일입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국회가 결정하면 다 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아 근데 진짜 산업은행이 어마어마한 은행이더라고요. 아, 그거는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그거는 기업의 저희들- 지분의 한 70% 예, 이상.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예. 들고 오면 정말 좋죠,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설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두 분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조차가 파헤친다. 지금까지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뭐 계속 전해드렸지만 사실 이제 방역 패스에서 적용